그날 밤 늦게까지 작업이 한창이다. 다 된 밥을 일일이 다른 솥에 옮겨 담는다. 꽤 번거로워 보이지만 주한이만의 식혜 만드는 노하우다. 원래는 이렇게 밥통을 안 옮기고 그냥 그 투사한 그거에서 했는데 그 밥 밑바닥이 계속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생각해봤더니 너무 뜨거워서 그런가 보다 해서 한번 옮겨보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안 타더라고요. 매일 야간 근무를 해야 할 정도로 일이 넘쳐나지만 직원을 채용할 수는 없다. 아니, 채용을 못하고 있다. 나이가 좀 워낙 어리다 보니까 또 그런 어린애 밑에서 뭐 일을 하는 걸 좀 이렇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하려고 해서 직원을 쓰고 싶어서 못 쓰죠. 같이 일하는 단 한 명의 직원도 이웃 아저씨다. 둘이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작업을 하다 보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울 때가 많다. 12시 돼야 끝나겠는데? 오늘 퇴근 12시. 주한이의 딱한 사정을 듣고 기꺼이 주한이의 일을 도와주고 계신 이웃 아저씨. 주한이가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회사 직원이자 친구다. 어른으로서 일단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본다면은 기특하죠. 우선 기특하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직 완벽하진 못하지만 한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장으로서의 주한이를 본다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죠. 좋아 보이죠. 식혜는 엿기름이랑 밥, 물을 섞어 5시간 정도 발효를 시켜야 한다. 가마솥을 일일이 체크하며 직접 불 조절을 하는 주한 사장님. 향료나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향료나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걸로 대부분 맛을 내는데 이런 게 전혀 안 들어가고 하니까 좀 원재료 맛이랑 또 이렇게 불 조절 이런 게 좀 많이 중요해가지고 이제 좀 나름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뜨거운 불 앞에서 몇 시간을 서 있다는 것. 어린 사장님에겐 꽤 힘든 일이다. 그래도 식혜가 완성되고 나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다. 40, 32. 40. 예. 40. 예. 32. 32. 그치요? 112개인가? 평균 생산량이 한 14병 정도 부족한 것 같아요. 오늘 작업을 맞춰야 할 물량은 160개. 1년 동안 매일 식혜를 만들다 보니 눈 짐작만으로도 정확히 목표 수량을 맞춘다. 생산량이 많이 넘치지도 많이 부족한 법도 없다. 조금만 놔둬도 좀 이렇게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주문량에 따라서 또 그때그때 만들어야지 만들면 이렇게 재고를 좀 남겨두고 하면은 별로 좋지 않거든요. 모두가 잠든 늦은 밤. 그제야 주한이의 하루 일과가 끝을 맺었다. 다음 날. 오늘은 엄마까지 공장으로 출근했다. 며칠 동안 만든 식혜의 납품일. 빨리 하세요. 이런 날이면 동네 분들까지 합세해 포장을 도와준다. 식혜는 금방 상하는 음식이라 실온에서 오래 둘 수 없어 포장 속도도 재빨라야 한다. 안녕하세요. 포장이 마무리될 쯤 이미 택배차도 문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박스 3개? 아닌데? 잠시만요. 50한 개면은 네 박스 3개인데요? 50한 개 맞아요. 계세요.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뭔가 잘못된 모양인데. 추가할 때 해드리는 몇 개가 빠지나요? 지금 현재 몇 개예요 지금? 주문 물량을 잘못 계산한 것이다.
유기농이 왜 51개야? 16개 빨리 가져. 체크를 해봤어야지, 주하나. 응? 예기치 못한 실수에 당황한 주한이 왠지 물량이 남아 이상하게 여겼던 터였다. 그 매장 발주하고 온라인 발주하고 둘 다 따로 뜨는데 그 온라인 발주를 이렇게 제대로 계산을 못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착오가 생겨서. 특수한 사정이 생겼고요. 근데 과거에도 한 번씩 그랬는데 꼭 지키겠습니다. 빠진 물량 때문에 배달 시간이 조금 늦어졌다. 그래도 급하게 서둘러 또 실수를 하느니 차분하게 다시 한번 물량을 체크한다. 자신의 실수 때문에 한참을 기다린 택배 아저씨께 감사의 표현으로 식혜 한 통을 건네는 주한이. 갖다 놓으세요. 제가 비로소 택배차가 출발한 후 안도의 한숨이 나온다. 그날 밤 주한이가 컴퓨터 앞에 앉았다. 얼마 전 참가했던 디자인 경연대회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합격자 명단에 주한이 이름이 없다. 이 차가 그 팀원끼리 좋게 같이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서 예, 2차까지 가가지고 떨어졌는데요. 예, 저도 좀 이렇게 나름 또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결과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주한이. 김주환, 엄마 보내시잖아. 팀제로 이루어진 대회라 자신 때문에 탈락한 건 아닐까? 주한이는 죄책감을 쉽게 떨치지 못한다. 디자인하고 관련된 공모전도 그렇지만 나이가 미성년자라서 자격 자체가 안 돼요. 안 되는데 여러 번 도전을 해서 자격이 나이 때문에 통과를 못한 적도 많고 아예 애초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적도 있고요. 실패의 쓴맛을 딛고 일어서야 한다는 것. 어린 주한이한테 아직은 버거운 일이 아닐까? 며칠 후 공장이 쉬는 주말이다. 주한아, 준비 다 안 됐어? 아직까지도 주한이 기분이 영 좋지 않다. 너 빨리 잠바 입고 나와. 엄마 옷 입고 올게. 나올게. 오늘은 가족이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작은 아이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위로차 작은 아이가 가는 걸로 둘이 합의를 봤다 그래가지고 오늘 가려고 해. 주위 분들하고. 닫을게. 수능 준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에 남기로 한 형. 그래서 거꾸로 그러는 거지. 가만히 있어. 여보세요.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엄마는 이번 여행을 강행한다. 바쁘게 달려온 주한이에게 휴식을 위해서다. 강원도 속초. 오랜만에 바다를 보니 마냥 신이 난 주한이. 오늘만큼은 사장님이 아닌 14살 소년 주한이다. 소리 좀 질러봐. 엄마가 킹 곱게 시커네. 어? 바다에다 쓰고 싶은 게 있어도 쓰고 날려보내 다. 어? 알았지? 엄마가 안 들을게. 하고 싶은 얘기 해. 엄마도 따로 가서 할 거야. 기분이 안 좋거나 고민이 있으면 혼자서 끙끙 앓는 주한이. 아직도 혼자서 경진대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
또 이번에 제가 그 경진대회에서 또 떨어지고 하니까 저는 뭐 이렇게 내색은 안 했는데 주한이의 마음을 훤히 알지만 엄마는 전혀 내색을 않는다. 그날 밤 가까운 지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자, 방금 구운 고기가 왔습니다. 자, 주한이를 위하여. 주한이를 위로하기 위해 먼 걸음도 마다 않고 와준 고마운 분들이다. 이번에 주한이가 많이 속 많이 상했지. 아저씨가 옆에서 계속 지켜봤으니까 제일 잘 알지. 그런데 좀처럼 마음이 편치 않는 주한이. 결국 주한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 엄마. 결과가 좋았으면 좀 덜 힘들었을 텐데 결과가 안 좋아서 더 피곤하게 느껴지는 거야. 엄마의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는 주한이. 엄마도 미안해. 자꾸 칭찬만 해주고 싶은데 엄마는 그게 잘 안 돼. 왜냐면 자만할까 봐. 엄마도 그런 때가 있었거든. 자꾸 조급해져서 엄마가 더 너한테 따뜻하게 위로는 많이 못 해주고 그냥 왜 그런가, 왜 저럴까 이렇게만 한 것 같아. 아마도 주한이는 가족의 따뜻한 위로를 절실히 원했던 것 같다. 며칠 후 다시 활기를 찾은 주한이네 집. 그러니까 대충. 있는 거지 뭐. 있는 거지. 그런데 아침부터 엄마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 주한이, 엄마가 미안한데 밥 좀 차려서 먹을래? 심하게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일까? 주한이와 같이 일하는 아저씨가 급하게 집으로 달려왔다. 엄마의 상태가 점점 더 심각해졌다. 엄마 힘드셔, 일로 와. 일단 엄마 병원 모셔다 드리고 나서 우리 일단 공장 가야 돼. 시간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서둘러 병원에 가야 할 상황. 출근길에 먼저 엄마의 병원을 들르기로 했다. 입구에 내려주면 이제 병원이니까 병원이 나를 책임지니까 가라. 예. 엄마 입구까지 모셔다 드리고. 아니야. 빨리 급한데 가. 회사 일이 더 급해. 오늘 출근도 늦었어. 얼른 들어가세요 그럼. 네. 전화. 같이 가겠다는 주한이를 뿌리치고 혼자 병원으로 들어서는 엄마. 엄마는 예전부터 천식을 잃고 계신다. 지난번에 응급실에 실려오고 입원하고 자꾸 이렇게 호흡곤란이 오니까 많이 심한 편이에요. 몇 달 전에도 호흡곤란이 심해져 입원을 했었던 엄마 윤대경 씨. 어저께 밤에 너무 죽을 것 같아서 응급실 올려다가요. 또 입원을 해야 하는 걸까? 대경 씨는 마음이 불안해진다. 감기 걸리시거나 네. 많이 무리하시거나 네. 그냥 그렇게 되니까 이제 원래 있던 병이 이게 조절이 되다가도 이제 심해지니까 지금 그런 증상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순찬이 이게 너무 힘들다. 약 먹어도 별로 호전이 없다 싶으면 뭐 밤에는 언제라도 응급실 오시고요. 네, 그래서 다행히 입원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다.
의사의 말에 엄마는 한결 마음이 놓인다. 그날 오후 일찍 공장 문을 닫고 온 주한이. 엄마가 걱정돼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다. 집에 오는 길에 엄마가 쓸 산소통도 새로 사왔다. 도통 식사를 못 하시는 엄마를 위해 직접 죽을 쓰는 주한이. 입맛 없으시고 더 할 때 약간 끓여드리고. 하필 아빠가 출장 중이신 터라 더욱 엄마한테 신경이 쓰이는 주한이. 그래도 엄마가 아침보다는 많이 나아진 듯 보여 다행이다. 점심밥보다는 나았어. 오늘 밤은 엄마 곁에서 잠을 자기로 한 주한이. 행여라도 밤에 엄마 상태가 다시 심각해질까 걱정이 돼서다. 기침 때문에 쉽게 잠이 들지 못하는 엄마를 위해 영화도 틀어놓고 산소통에 산소도 체크한 후 비로소 잠자리 들 준비가 끝났다. 밤에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못 자니까 좀 이렇게 기침하고 뭐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좀 잊어버리려고 그냥 켜놓고 보다가 끄고 자고. 불 꺼는데도 좋아. 오늘만큼은 주한이는 사장님도 어린 소년도 아닌 엄마를 지키는 든든한 가장 김주한이다. 며칠 후 식혜 납품날. 이날만 되면 어김없이 이웃 주민들이 모인다. 마치 주한이네 공장이 사랑방이라도 되는 듯 굳이 부탁을 안 해도 자발적으로 나서 일을 도와주신다. 오늘 주문량도 200개 정도. 여느 회사 같으면 주문을 더 받기 위해 이리저리 영업을 하러 나서지만 주한이는 지금 생산하는 것 외에 더 주문을 받지 않는다. 돈을 벌겠다는 욕심보다는 배운다는 자세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열심히 작업해서 이렇게 만든 또 식혜랑 이게 잘 포장돼서 이렇게 또 나가고 하니까 보람과 뭐 홀가분함 뭐 이런 게 있죠. 상태가 양호해서 뭐라고 안 하는데 저 정도가 더 안 돼. 반짝반짝 알지? 그날 밤 늦게서야 작업을 마치고 동네 마트 앞에서 고기 파티를 열었다. 무척 반갑죠, 진짜면은. 오늘 먹을 수가. 고기 잘 굽고 있는 겁니까? 예. 고생하신 이웃분들을 위해 주한이가 마련한 자리다. 오늘은 주한이가 그동안 이렇게 주위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주한이가 어른들한테 오늘 한턱 쏘는 겁니다. 그래, 예. 잘 먹을게. 고마워. 잘 먹겠습니다. 고마워, 잘 먹을게. 여기 있다. 회사에서는 직원들을 가르치는 사장님이지만 여기서는 어르신들을 모셔야 하는 나이 어린 소년 주한이가 된다. 그래서 고기를 굽고 나르는 것도 당연히 주한의 몫이다. 원래 가끔씩 또 회식도 뭐 하고 해요. 이렇게 고기 먹으면서 하는데 또 이렇게 그런 분들 이렇게 고맙고 하시니까 또. 사장님이 직접 구워주는 삼겹살. 산의 진미 부럽지 않다. 네, 다 가져왔습니다. 야, 올려드려. 오케이, 맛있겠다. 오, 노릇노릇하게 먹는데 맛있겠다. 어른들의 술잔을 정성스럽게 채우는 예의 범절까지 갖춘 주한 사장님. 술 대신 음료수로 분위기를 맞출 줄 아는 센스까지 지녔다. 그다음에 또 잘 먹을게. 고맙습니다. 어린 사장님이 쏘는 거라 더 특별하고 유쾌한 회식 자리. 주한이의 일을 도와주기 시작하면서 이웃들의 왕래가 더 잦아졌다. 자기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들 응원들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또 잘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또 지적도 해주시고 뭐 그러면서 다들 뭐 사이좋게들 지내고 있죠. 주한이 덕분에 동네엔 늘 유쾌한 웃음이 흐른다.
납품이 끝나고 나면 2, 3일 휴식이 주어진다. 오늘은 벼농사를 짓는 이웃을 찾아왔다. 일손을 거들어주기 위해서다. 잡혀 있죠. 예.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바람마다 틀려요. 이렇게. 낫질은 힘이 필요가 없어. 예. 생각만큼 낫질이 쉽지 않은 주한이. 일단 받아가야 된다. 이거를 예. 그냥 이렇게 막 치려고 하면 안 나가. 쑥 밀어. 쭉 나가잖아. 그냥 나가잖아. 오, 이제 잘하는데. 식품업체의 대표인 만큼 평소 농사에 관심이 많았던 주한이. 농사 짓는지를 모르는데 엄마가 저기 밥 깨끗이 먹어라, 음식물 아껴야 된다 그런 거를 어떻게 네가 알겠어? 알았지? 또 유기농 농사가 얼마나 또 이렇게 힘들고 그 힘든 만큼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나와가지고 그게 하는지 제가 또 이렇게 더 제대로 느끼고 또 더 좋은 마음으로 그 식혜를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기농 식품을 생산한다곤 하지만 평소 유기농이란 개념이 어려웠던 주한이. 유기농 이거 약 한 번도 안 친 거. 이게 유기농. 예, 벌레. 예. 벌레가 먹었지. 이런 게 유기농이야. 이 뽑아주면은 여기 사이에 있잖아. 이거는 크는 거야 이제. 예. 이게 큰 거 있고 이렇게 조그만 거 있잖아. 예. 조그만 거 이런 걸 뽑는 거야. 유기농 농장 하나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거기에 뭐 상추도 키우고 고추도 조금씩 키우고 뭐 이렇게 하면 또 재밌겠죠. 예. 건강한 먹을거리가 무엇인지 주한이는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배워나간다. 약 안 친 거라서 괜찮아. 이건 아시죠? 약을 맛있어요. 그림자 닦는 거야. 농사의 재미를 한껏 만끽한 주한이 머지않아 농부 주한이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퇴근 후 시내로 나온 주한이. 수능 합격이란 기원이 적힌 엿을 신중히 고르는데 저 형 또 수능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응원 좀 이렇게 하려고 힘이 좀 이렇게 보태주려고. 이거 얼마인가요? 수능을 앞둔 형을 위해 엿을 산 주한이. 네, 여기. 그 현금 영수증 좀 주세요. 사업자 사업을 하면서 무엇을 사든 영수증을 챙기는 버릇이 생겼다. 또 영수증이 증빙이 되니까 또 세금도 이렇게 적게 부과되고 해서 또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이렇게 기본 그거죠. 안녕히 계세요. 역시 꼼꼼한 사장님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집에 오자마자 사갖고 온 선물을 다시 정성스럽게 포장하는 주한이. 합격을 기원하는 의미로 자신의 주특기인 그림까지 선보이는데 꼭 서울대 좀 가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그렸어요. 예. 하고 안에 또 짧은 내용이지만 또 수능 뭐 합격 기원한 그 짧게 이렇게 썼고요. 형을 위해 주한이의 정성이 가득한 선물 준비 완료. 형을 만나러 이웃집을 찾은 주한이. 얼마 전부터 형은 이웃집에 머물며 수능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다. 잠시 동물 가족들을 피해온 것이다. 네, 안녕하세요. 형이 집을 떠난 지 며칠이 채 안 됐건만 은근히 형이 보고 싶었던 주한이다. 공부 어때? 공부 어때? 며칠 안 남고요. 합격 기원. 뭐라고? 합격 기원. 뭔데? 봐봐. 동생이 준비한 선물이라는 소리에 내심 설레는 형 대홍이. 네가 사온 거야? 잘 먹을게. 알았어. 고마워. 이건 네가 쓴 거냐? 게다가 생각지 못했던 편지까지.
표현은 안 하지만 형 대홍이는 무척 기분이 좋다. 자신을 생각해주는 동생이 고맙고 또 동생은 매일 공부와 씨름하는 형이 안쓰럽고 대견하다. 굳이 말을 안 해도 서로에 대한 마음을 형제들은 잘 알고 있다. 애들 밥 꼬박꼬박 챙겨주고 청소 잘하고 있어. 문제 없으니까. 잘하고 있어. 너 걱정하지 말고. 별 걱정은 안 하는데. 형을 남겨두고 주한이 혼자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밤길을 혼자 걸어가야 하는 동생이 걱정돼설까? 대용이는 주한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가족들도 많이 같이 고생하고 한 거 다 보답해드리고 싶어요. 그 순간 대용이는 동생한테 자랑스러운 형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며칠 후 집 근처의 사찰을 찾은 주한이네 가족. 와, 단풍봐. 너무 빨갛다. 불 났다, 불. 나무에. 그지, 대웅아? 가을이 깊어가는 사찰은 나들이 하기에도 좋은 장소다. 수능을 앞둔 대용이를 위해 기도를 올리려 온 가족들. 네, 수능 기원. 이 주소 쓰고 이름 쓰고 네가 원하는 거. 형 저거 해줘. 가족에게 최고로 기쁜 날이 되길. 대용이는 자신으로 인해 가족이 늘 행복하길 바라는 그런 아이였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나를 더 키워라 그런 뜻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럼 됐어. 그러면 엄마 이제 걱정 없지 뭐. 네가 상처 입을까 봐 항상 걱정이지. 주한이는 뭐든지 장난이야, 장난. 진지함이 결여. 장난으로 형의 긴장감을 풀어주는 애교 많은 동생이다. 무슨 신? 얘기를 똑바로 해봐. 풍신수길 뭐. 몸이 아파 여느 엄마들처럼 백일기도는 못했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 늘 대용이가 무사히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기도를 했던 엄마였다. 부모는 형제에게 어떻게 살아라, 무엇이 되라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 하고 있는 도전에 얼마나 큰 행복을 느끼는지 그것을 생각하게 한다. 아이들이 자기의 길을 어두운 길을 간다고 하면 그냥 조용히 켜져서 가는 길을 비춰주는 가로등 같은 역할, 그 다음에 영원한 마음의 후원자, 그런 역할일 것 같고요. 또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공부 말고도 자신들이 원하는 제자들 이렇게 밟고 닦고 해가지고 더 좋은 모습으로 사회에 나갈 수 있는 이런 학교를 이렇게 좀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14살 CEO 주한이. 주한이는 지금도 새로운 도전을 꿈꾼다. 그리고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 늘 자신을 믿고 응원해주는 가족이 있기 때문이다.